13번입니다. 자, 가나다 문제답게 가나다 이제 근처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가가 등장하는 시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므로 이거라고, 위에 거 이므로 밑에 거 이다. 그럼 뭔가 이 위에 거를 변형을 시켜서 밑에 결론이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잘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식은 등식입니다. 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좌변, 우변 개념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이제 우변에 있는 이거 로그 2의 n 플러스 2 빼기 로그 2의 n 플러스 1, 이걸 우리가 로그 빼기로 처리한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것들을 좌변으로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게 이제 가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좌변은 n 플러스 1 sn 플러스 1 빼기 nsn,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이항이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s1부터 sn까지가 다 더해져 있는 거고 야는 s1부터 sn-1까지만 더해져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을 빼시면 sn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쟤를 이항시키면 넘어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sn으로 바뀔 거고, 이러면은 이 뒤에 둘을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sn으로 묶어내실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 둘은 또 n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sn 플러스 1 빼기 sn, an과 sn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그 결과는 이제 an 플러스 1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럼 그게 지금 정리된 좌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이제 n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이제 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an이 나이다. 근데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방금 우리가 이 가를 구했던 줄입니다. 여기가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인데 그게 n 플러스 1이 똑같이 n이 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이 모양이랑 사실 일치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n이 2 이상일 때만 이 식이 먹힌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2부터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은 3 곱하기 a3는 로그 2의 3분의 4, 그 다음 또 n에 3 넣으면 4 곱하기 a4는 로그 2의 이제 4분의 5,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a3, 4 곱하기 a4 분명히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nan.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얘는 3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1, 2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걸 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일 때랑 2일 때를 따로 체크를 한다라는 거지, 여기서 모든 자연수 n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과 2는 지금 따로 체크를 하는데, 근데 적어도 3부터는 공통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3 곱하기 a3, 4 곱하기 a4, n 곱하기 an은 로그 2에 3일 때 3분의 4고 4일 때 4분의 5니까 이제 n분의 n 플러스 1, 뭔가 3 이상의 이런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 모양이 지금 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1, 2일 때만 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 작업입니다. 이 식이 1일 때도 돌아가려면은 1 곱하기 a1이 로그 2의 1분의 2랑 같게 떨어져야 되는데 a1은 로그 2의 2다 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걸 지금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 다음 이 식이 n이 2일 때 성립하려면 2 곱하기 a2는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ES2, 이제 ES2라고 하는 거는 이제 A1 더하기 A2가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A1 더하기 2A2는 로그 2의 3 더하기 A1. 근데 방금 위에서 그 A1이 로그 2의 2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2A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A1으로 바뀌면서 그럼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2분의 3으로 바꿔낼 수 있고,
그러면 2a2는 로그 2의 2분의 3과 같다. 역시 이게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꼼꼼하게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사실상 이것만 보셨어도 나는 찾으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냥 맥락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 1, 2 빠지는 거 여기서 지금 체크해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이 모양이 성립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제 이거 로그 2의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마지막 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ak 요렇게 생긴 모양이 방금 이거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을 다 더해라.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3. 그 다음 이제 1부터 들어가니까 참 1분의 2죠. 그 다음에 이제 2 들어가면 2분의 3인데 그게 로그끼리의 더하기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진수끼리의 곱하기로 다 바뀔 거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n이니까 이제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분모 분자 다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면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다는 로그 2의 n 플러스 1. 마지막에 구하라고 시킨 거 F8 여기다 8 집어넣으시면 이제 9. 그 다음 G8 여기다가 8 넣으시면 이제 로그 2의 8분의 9. 그 다음 더하기 H8 여기다가 8 넣으면 이제 로그 2의 9. 그래서 얘네 둘이는 이제 그 로그끼리의 그 빼기로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로그 2의 8, 3으로 정리될 거고, 그럼 뭐 9 더하기 3이라서 10이라고 답 뜨겠죠. 그 다음 20번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근데 여기서 BC의 길이가 12루트이다. 그리고 코사인 각 CAB, 이 각 CAB를 잠시 좀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형상화 시키면 요 세타에 대한 지금 코사인 값을 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지름 AB가 현재 지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그림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이제 90도이다. 그래서 이 삼각형 ABC는 지금 직각삼각형이다. 요런 거 이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지금 코사인이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 AB의 길이를 3K, AC의 길이를 K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게 되면 이제 이 K의 제곱 더하기 요 12루트 2 저거 이제 제곱하시면 288. 그거는 이제 요 3K의 제곱 이거랑 같다. 그러면 이제 8K 제곱은 288이 나오면서, 그럼 이제 K 제곱은 36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K는 6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6이고, 그 다음 AB의 길이는 이제 18. 근데 이제 계속 설정을 보시다 보면은 선분 A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 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길이 18을 5대4로 내분하게 되면 각각의 길이는 10과 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현재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보니까 뭔가 사인 법칙을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주어져 있는 각과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지금 필요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은 저 CD라는 길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CD라는 길이를 찾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무난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CD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이제 저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래서 136 빼기 요거 코사인이 지금 3분의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40. 그래서 CD 제곱은 96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CD는 루트 96인데 이거 이제 빼라면 빼시면 되죠. 이제 몇 루트 몇 이런 식으로. 근데 이대로 뒀다가 나중에 뭐 원넓이 구할 때 또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언젠가 또 제곱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둬보겠습니다. 잠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제 저 세타라는 각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CD, 즉 이 루트 96, 이게 이제 2R 아니냐.
따라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R은 2 사인 세타분의 이제 루트 96인데, 그래서 원넓이는 이제 파이 R 제곱인데, 결국 얘를 제곱하시면 되고, 답 낼 때 파이는 약분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냥 R 제곱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은 4 사인 제곱분의 이제 96인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루트를 안 뺐어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4분의 96은 24겠고, 이제 마지막 사인 제곱분의 1.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했을 때 1이 뜹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은 9분의 8. 그러면 역수를 돌리면 이제 8분의 9라서 마무리 지으시면 27이 나오겠습니다. 21번.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뭐 저런 등차 수열이 있다. 자, 일단 가조건을 당장 쓰기는 되게 애매하고 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등비중항을 이제 써먹을 건데, 이제 양옆에 것 곱한 게 가운데 것 제곱과 같다. 자, A2 등차기 때문에 저 녀석은 A 플러스 D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A3K-1 A 플러스 3K-2D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이제 AK A 플러스 K-1D 이거의 제곱과 같다. 등비중항을 쓰는 거죠. 자, 번거롭겠지만 조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A제곱 더하기 얘네 둘이 더하시면 아마 3K-1DA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고, 또 플러스 3K-2의 D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A제곱 더하기 2K-1DA 그 다음 플러스 K-1제곱 D제곱 이렇게 될 거고, 차분하게 정리할 거 정리해 나가시겠습니다. 일단은 A제곱은 바로 삭제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모든 항들이 지금 다 D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면 A1도 자연수일 거니까 이제 그러면 D는 양수라는 게 확정이 나겠죠.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면 그 간격도 결국은 뭐 자연수 아니면 정수가 돼야 될 건데, 이게 지금 방금 D가 양수인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차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부분과 요거를 잘 접목을 시켜보시면은, 그래서 공차도 어차피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다 D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를 하나씩 또 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좀 찾아서 모으겠습니다. 여기 3K-1A, 여기는 2K-2A, 이거 지금 좌변으로 모아주시면은 K 플러스 1A,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이제 D가 이제 또 동류항 개념으로 가서 역시 우변에다 또 한번 모아보시면은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3D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가를 써먹겠습니다. 가에서 A1보다 D가 더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즉 얘보다 얘가 더 큰 숫자인데, 근데 얘한테다가 이걸 곱하고 얘한테다가는 이걸 곱했는데 근데 결국 그 결과가 같아졌다. 지금 A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자연수입니다. 지금 이거 둘 다 자연수고, 그 다음 K도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 K 플러스 1은 지금 자연수겠죠. 그리고 K가 또 3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는데, 이 K제곱 빼기 5K 플러스 3이라는 값은 K에 3이 들어갔을 때는 음수입니다. K에 3을 넣어보시면 이제 음수죠. 근데 그러면 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이거 둘 다 양수끼리 곱한 거고 얘 자연수니까 양수인데 얘가 음수가 왔다? 그럼 등호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식은 또 K에 4가 들어갔을 때도 음수를 찍습니다. 근데
K가 5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얘는 무조건 이제 양수로 돌아가면서 사실상은 지금 이 등식 자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K는 일단 5 이상은 돼야 됩니다. 문제는 3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3, 4를 대입하시게 되면 식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얘가 음수를 찍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K가 5 이상이면 얘도 이제 양수가 확정이 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펼칠 거라는 거지. 더 작은 숫자에다가 뭘 곱하고 더 큰 숫자에다가 뭘 곱했는데 이게 같아질 수 있으려면은 지금 곱해진 값들끼리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걸 곱하면은 큰 거랑 큰 걸 곱한 거랑 같아질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양쪽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곱해져 있는 놈들의 대소 관계는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로 식을 세워보면은 k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저 k제곱 빼기 5k 플러스 3보다는.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나오죠, 지금.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을 하고 있겠죠. 이 식 자체는. 그리고 이제 얘는 언제 이렇게 0을 찍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근해 공식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반근해 공식 써보시면 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7. 그래서 루트 7이 이제 대략 2점 얼마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시면 이제 5점 얼마랑 그 다음에 이제 0점 얼마.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결국 K는 0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5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자연수 K는 1, 2, 3, 4, 5까지라는 거지. 근데 아까 이미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게 뭐였냐면 K는 5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K는 5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K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정리되어 있던 요 식, 이제 이 식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K에 5를 집어 넣으시게 되면 6A는 3D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따라서 D는 2A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러면 가조건, 공차가 초항보다 크다 뭐 그런 거하고도 지금 이제 다 맞물려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 A16. A16은 A 플러스 15D입니다. 근데 공차가 2A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A16은 31A가 되는 거겠죠. 그 31A가 90 이상 100 이하여야 된다. 근데 초항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 A는 또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3인 게 밝혀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차도 6인 게 나왔고, 이제 마지막 A20 이거는 또 이제 A 플러스 19D죠. 그래서 초항 3에다가 이제 19 곱하기 6 114를 이제 더하시게 되면 이제 답은 117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의 도함수 f-x.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를 미분했으니까 야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이제 3차 함수일 건데, 그 f-x가 0이 되는 게 세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4차 함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고, 3차 함수. 그리고 이제 세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프 개형은 이런 모양이지 않겠냐. 근데 그 세 실근이 지금 순서대로 알파랑 0이랑 베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등차라 그랬기 때문에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알파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보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에서 알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는 원래 4차 함수 개용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게 3개 있는 4차 함수는 W 형태를 하고 있을 건데, 근데
그 미분에서 0 되는 순간들이 지금처럼 간격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좌우 대칭 형태의 또 W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 4차 함수 fx는 이제 x는 0과 x는 알파랑 x는 마이너스 알파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형태 이제 이런 4차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fx가 또 9가 되는 것이 세실근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세실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이때밖에는 없죠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y는 9란 소리겠고 결국 f0이 9라는 걸 지금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f알파는 마이너스 16이다. 그 말은 여기 이 극소 이 높이가 이제 또 y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이 정화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fx는 이 높이에서 튕겼기 때문에 이걸 다 중근 개념으로 생각해 갖고 x 빼기 알파 제곱 x 플러스 알파 전체 제곱 그리고 실제 이 높이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이제 빼기 16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1 이런 식으로 이 4차 함수식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f0은 9라는 것까지 이제 설정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에다가 0 넣는 순간 이제 알파의 4승 빼기 16이 될 거고 지금 그게 9다. 그러면 이제 알파 4승은 25니까 따라서 이제 알파 제곱은 5여야 되겠고, 그럼 그냥 알파는 이제 풀마 루트 5인데 알파는 음수였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이너스 루트 5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 식이 완벽하게 오픈이 됐습니다. x 더하기 루트 5, x 빼기 루트 5. 근데 이게 둘 다 제곱이니까 모아서 그냥 한 방에 제곱을 시키시면은 바로 합차 공식 써갖고 이제 x제곱 빼기 5 전체 제곱 이렇게도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개를 시키면은 이제 x 4승 빼기 10x제곱 더하기 9 요런 식으로 fx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뭐 gx를 적분하라고 돼 있고, 근데 또 그 gx는 이렇게 f-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gx라는 것에 대한 식을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범위 나누는 거겠죠. 저 f-가 양수면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오면서 0이 될 거고, 저 f-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스 2f-x가 될 거고.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이미 우리가 f- 그림을 여기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세실근 가진다 이 얘기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이 알파가 풀마 루트 5인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fx 그림인데, 그러면 gx라고 하는 f-의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gx라는 녀석의 그림은 이걸 보면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설정 잡혀 있는 것처럼 f-가 양수인 곳에서는 다 0이다. 즉 f-가 양수인 곳에서는 다 0이다. 근데 그 f-가 음수인 곳에서는 마이너스 2배를 해라. 이미 음수인 애들한테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수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값이 이제 절대값이 2배로 뛸 거고, 그래서 좀 더 아까보다는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이렇게 양수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이제 gx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걸 0에서 10까지를 정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0에서 10까지 적분할 때 0부터 루트 5까지 해서 이제 적분을 한번 해야 될 거고, 또 루트 5부터 저기 10까지 적분을 해야 될 건데, 근데 거긴 다 0이니까 적분을 해도 0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0부터 루트 5까지만 적분하면 되는데, 그때 적분해야 되는 이 식이 얘인 거죠. 지금 마이너스 2배 f 마이너스 2배의 f 즉 4x 3승 빼기 20x.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 4승 빼기 10x 제곱, 여기다가 이제 루트 넣고 0 넣고 이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답은 이제 50이라고 구해지겠습니다. 22번입니다.
fx라는 3참수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 인수분해되어 있는 거 보고 나는 그래프 개형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x절편이 딱 3개인데 풀마 3이랑 0이랑, 근데 그게 지금 딱 같은 간격이네 또.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거 보니까 이제 이 fx는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이면서 이제 이렇게 딱 그래프 파악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건 fx고, 이건 이제 fx 그림이고, 결국 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 이제 gx라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제 이 fx를 참고하면서 이제 gx 그림을 또 그려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gx라는 녀석은 어떻게 그려내야 되느냐? 일단 마3부터 3까지에서는 fx랑 똑같답니다. 그래서 마3부터 3까지는 방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랑 동일한 그림이다. gx도. 근데 이제 그 다음 게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생겨 있는데, k는 일단 모든 자연수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k에 1을 넣어보게 되면은 3 이상 9 이하, 9 미만. 또 k에 2를 넣어보면 이제 9 이상 15 미만, 15 이상 21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6만큼 차이 나는 간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3부터 마3까지도 이미 딱 6이에요, 간격이. 근데 또 여기서 6만큼, 또 여기서 6만큼, 이제 계속 6만큼의 간격을 지금 나한테 정보를 제시해 주는데, 근데 그때 그 함수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k가 1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fx 빼기 6이고, k가 2일 때는 3분의 1 곱하기 fx 빼기 10이고, k가 3일 때는 4분의 1 곱하기 fx 빼기 18이고, 이런 식으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그 다음 x 빼기 6, x 빼기 12, x 빼기 18, 계속 여기도 또 뭐 6의 배수만큼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자, 이거는 최초에 한 번만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충분한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fx입니다. 사실상 gx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 일부는 fx식이 그대로 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 fx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켜라.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림을 정확하게 6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딱 이 범위만큼만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3부터 9까지. 근데 뭐하라 그랬냐면, 그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2분의 1을 곱하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 틈만큼 이렇게 확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극대값이겠죠. 이 극대값의 높이를 a라고 한다 치면은 얘는 지금 2분의 a가 된 거라고, 이렇게 반틈이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줄, 이제 x축으로 12만큼 평행이동시켜라. 얘를 1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정확하게 또 그 다음 구간 9부터 15까지랑 딱 맞아. 근데 거기서는 3분의 1을 시키래. 그럼 이 그림이 더 낮아지겠지, 이제 3분의 1만큼 줄여버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얘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18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또 그 다음 6칸에 딱 맞게 걸리고, 근데 거기 가서는 또 4분의 1만큼 줄여라 그러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함수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fx 입장에서 요 가장 높은 순간 극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만 구하면 되는 이유가, 극소는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끝에 가서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이랑 gx의 교점계수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수면 위에서 그을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사실 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위쪽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극대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fx는 지금 3분의 2 루트 3에다가 요거 둘이 먼저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9, 그럼 이제 x 3승 마이너스 9x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3분의 2 루트 3에 3x 제곱 빼기 9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는 순간이 풀마 루트 3, 즉 극대를 가지는 곳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극대 값은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으시면 될 거니까 이제 아까 주어져 있던 fx에다가 넣어 보시면은 12라고 이제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gx 그래프 그리던 거 이쪽으로 이제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높은 순간의 높이가 이제 1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었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4고 그 다음은 4분의 1이니까 이제 3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어차피 나는 지금 자연수만 그릴 거기 때문에 y는 n을 그릴 때 그러면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1이 나올 때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 높이가 1이 될 거냐면은 12분의 1을 곱해지는 그 순간에 높이가 1이라고 뜨겠지. 근데 12분의 1이 곱해지려면은 k가 11일 때겠지. 그러면 k가 11일 때의 구간은 이제 뭐 63부터 69까지 딱 그 범위에서 이제 이 높이가 1을 찍겠죠. 그리고 저 뒤로는 이제 최대 높이가 다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내가 y는 n을 그려도 이 뒤로는 더 이상은 교점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이제 보시면 자, 이게 k가 11일 때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게 k가 1일 때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굳이 k로 치자라면 뭐 0일 때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지금 아무튼 이제 y는 1을 그었다. 그러면 이제 교점이 총 몇 개 나온 거냐? 여기서는 하나만 나오겠지. 여기서는 하나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들 2개씩 나오겠지. 이제 1을 끊게 되면은. 근데 이 산이 총 몇 개가 나온 거냐? K는 1부터 10까지 10개하고 얘까지 포함하면 11개. 그 11개마다 다 2개씩 나오니까 22개에다가 요거 1개 나온 것까지 해갖고 이제 23개. 그래서 이제 A1은 23. 내가 Y는 1을 끊게 되면은 교점이 23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A2. Y가 2인 걸 끄었을 때. 그러면 최대 높이가 이제 2가 나오는 순간이 언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6분의 1을 곱했을 때일 거고 즉 K가 5인 구간 K가 5로 잡힌 구간에서 이제 처음으로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가 나오고 요 앞에서는 또 다들 2개씩 나오겠지. 지금 얘네는 다 높이가 2보다 크니까. 그럼 이게 또 몇 개냐, 여기가 K는 5니까 1부터 4까지 4개에다가 얘까지 하면 5개. 그 5개는 다 2개씩 뜨고 얘는 하나만 떴으니까 이제 11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A3 이제 Y는 3 최고 높이가 3인 여기가 이제 바로 K가 3이었을 때입니다. 이제 K가 3이었을 때, 즉 4분의 1만큼 곱했을 때. 그러면은 K가 3인 거 앞에 K는 1인 거, K는 2인 거, 얘까지 이제 3개가 있겠지. 얘네 3개는 2개씩 나왔으니까 6개에다가 여기는 하나니까 이제 7개. 그 다음 A4 최고 높이가 4인 곳이 여기 K가 2인 곳. 요 앞쪽으로는 다 2개씩 나왔으니까 4개에다가 얘까지 치면 이제 5개. 근데 이제 A5 같은 경우는 딱 최고 높이가 5인 건 없고 이제 5인 높이는 요렇게만 나오니까 이제 4개로 볼 수 있겠고, 그랬지만 이제 또 A6인 거는 딱 요 높이니까 이제 3개만 나오고, 그 다음 A7부터 8, 9, 10, 11 A7부터 A11까지는 싹 다 그냥 2개씩만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 A12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이제 13 이상부터는 없습니다. 교점이. 근데 이제 문제도 알아서 그냥 딱 12까지만 지금 얘기한 거죠. 지금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들 다 합치시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4, 41, 46, 50, 53에다가 2가 5번 나왔으니까 63에 얘까지 하면 이제 64 그런 식으로. 26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4루트 2일 건데 그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1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길이가 이제 3루트 2 루트 2겠죠. 한 변의 길이가 4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 4. 그 다음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이제 45도. 그러면 요 흰색 삼각형 넓이 하나를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45도 이제 요 공식으로 이제 구해낼 수 있을 건데 6이라고 이제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넓이가 6일 거니까 그러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 16에서 흰 부분 12를 제외하고 나면 색칠된 부분 초항은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과 이제 닮음인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제 공비를 찾아 들어갈 건데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원 개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은 길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겠죠. 요 선분과 접하는 접점 여기까지 연결시켰을 때 얘도 둘 다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는 이제 90도 표시까지. 자, 보조선을 하나 좀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D1에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에다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좀 보내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직각삼각형의 한 각을 점 또 다른 각을 x라고 하면 이제 점 x 더했을 때 이제 90도죠. 그럼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x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도 이제 이 각은 점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이제 닮음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이게 3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실길이가 3이고 이제 여기가 1이겠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은 1대 3대 루트 10의 이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1대 3대 루트 10 즉 이거 대 이거는 루트 10대 3이다. 근데 이 부분의 실제 길이는 4고 이 부분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고 따라서 x는 루트 10분의 10이라고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4루트 2였는데 그게 2단계로 가면서 루트 10분의 12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몇 배가 된 거냐 계산해 보시면 루트 20분의 3배. 닮은 비가 적으니까 이제 넓이 b 제곱을 하시면은 20분의 9 그래서 이제 공비는 29분의 9라서 1-r분의 a 공식을 쓰시게 되면 11분의 80이 답으로 나와지겠습니다. 28번 지금 원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이제 보이실 건데 지금 이 사각형이 여기가 90도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원주각 개념으로 들어가서 AD를 지름으로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각 ACD도 이제 원주각 개념이라서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AB랑 AC가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 ACD와 ABD는 합동이 될 겁니다. 지금 공통의 길이 갖고 90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AD의 길이는 이제 10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요 세타가 2등분 됐으니까 요거 하나의 각은 2분의 세타라서 이제 AC의 길이는 1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 요 CD의 길이는 10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요렇게 이제 구해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언급한 이제 F세타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즉 10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 사인 끼인각 세타 요게 이제 F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하시면은 10의 제곱 100에다가 2분의 1 50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인데 어차피 나중에 세타가 이제 0으로 극한 처리가 되게 되면은 얘는 1의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F세타라는 거는 나중에 극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그냥 50 사인 세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지금 분모가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인데 이제 극한 처리할 때 얘는 결국 50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 세타 넓이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라서, 그리고 또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길이가 10 사인 2분의 세타인데 이 각이 세타면은 이제 요 C라는 변의 길이는 그 10 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이제 탄젠트를 곱한 거,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세타는 밑변 높이가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10, 10, 100에다가 이제 2분의 1 때문에 50. 그 다음 사인 2분의 세타 제곱, 그 다음 탄젠트 세타.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50은 약분이 되겠고, 그 다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요거는 이제 공식 처리하면서 아마 1의 수렴을 할 거고, 이제 세타 2개 사인 2분의 세타 2개는 이제 짝 맞춰서 이제 공식 처리하시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29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gx가 있고 hx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자 결론은 hx가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보이는 데 있어서 이제 연속성을 먼저 체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일단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0에서의 좌극하는 이제 위의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f g 인버스 0 이렇게 될 거고, 우극한 함수값은 이제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이제 0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g 인버스 0, 역함수에 0 들어간 결과를 찾고 싶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g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0인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gx식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k를 찾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결국 f에 얘가 들어갔을 때 0이 뜬 거기 때문에 fx를 먼저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fx는 저 식을 인수분해 보시게 되면 0이 되는 순간이 3번 있죠. 풀마 1이랑 0. 그럼 결론은 이 들어가 있는 g 인버스 0이 마이너스 1이든지 아니면 0이든지 1이든지. 근데 이거를 원래 함수의 관계로 돌려보시면 g-1이 0이든지 또는 g0이 0이든지 또는 g1이 0이든지. 근데 이 셋 중에서 불가능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이미 이 3차함수 gx는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g0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나오게 된 결론이 g-1이 0이든지 또는 g1이 0이든지. 그 다음 이번에는 1에서 또 연속이 돼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역시 1에서의 우극하는 요 식에 들어가서 fg 인버스 1이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 1에서의 좌극한 함수값은 이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 인버스 1을 찾을 수가 있는 게 g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는지가 바로 보이죠. 이거 지금 x에 0 대입하면 1이 뜹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g에다가 뭘 대입해서 1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즉 gx가 1을 찍을 수 있는 값은 x값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k가 0, 즉 f0은 0이다. 근데 우리 이미 3차함수식 이거 fx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f0은 0인 게 당연한 사실이죠. 즉 이게 써봐야 되는 식은 맞는데 아쉽게도 이 식을 써서 우리가 정보로 얻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 자, 이제 연속성 체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가능성 들어갈 건데,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이제 0에서랑 1에서랑 미분 가능성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근데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먼저 체크하시게 되면 문제가 좀 빨리 끝나요. 근데 보통은 0하고 1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게 되면 습관적으로 0부터 이제 조사를 하시게 될 건데, 뭐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풀이를 하다 보니까 1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있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1에서 미분 가능성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에서의 좌미분 개념은 이제 밑에 식을 미분하시면 될 건데, 요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바뀌고 속미분 파이가 얘랑 이제 제거가 되면서 딱 요렇게 뜨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이제 좌미분 개념은 여기 x에다가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라서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미분 개념입니다. 요 식을 미분하셔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 f 다시 g 인버스 1이겠죠. 그 다음 이 속미분 g 인버스 미분했는 거, 근데 그게 역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g를 미분한 거에 역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g 인버스 1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까부터 이제 파악이 됐던 부분이지만 g 인버스 1은 0이었죠. 0.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은 f-0 곱하기 g-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실제 f-는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f-0을 구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러면 결론은 g-0이 1이다. 근데 실제로도 gx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시게 되면 결국 b만 남기 때문에 따라서 b는 1이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b는 1이 확정이 났고, 그러면 지금 여기 g-1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gx식도 이제 갱신을 하시면 되겠죠. gx는 a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근데 g-1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지금 0이 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는 a도 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g1이 0인 경우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이제 a 플러스 3인데 그게 0을 찍으려면 여기는 a가 마3이었어야 되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gx식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 gx는 a가 1이니까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고, 이 경우에 gx는 마이너스 3x 3승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자 gx식이 두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각각의 경우에서의 g-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얘는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 미분된 2차의 판별식을 한번 각각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지금 판별식이 음수라고 뜨게 되죠. 근데 얘는 판별식이 양수라고 뜨게 됩니다. 미분했는 2차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3차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큰 이 그림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물론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 모양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경우가 탈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1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조사해도 지금 gx는 확정이 났습니다.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이제 g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경우는 a가 1이었기 때문에 b가 1인 거랑 감안하시면 결국 g2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제 답은 15가 나와지겠습니다. 30번입니다. gx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뭐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는 점개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결국은 얘를 그 절대값 씌우는 어떤 그래프 같은 거는 이제 얻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gx를 이제 그리러 가겠습니다. fx가 지금 ax제곱 플러스 b, 그 다음 10분의 1 fx 빼기 1. 자, 증감표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제 정의역. 일단 지금 얘는 정의역이 진수 조건만 의식을 하면 될 건데 이 진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수 AB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면서 꼭지점이 0,b. 근데 그 b가 자연수가 돼버리게 되면 항상 얘는 x축보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라는 걸 보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진수 조건에 문제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증감표의 하이라이트죠. 한번 미분 도함수 g-x 로그 미분은 진수를 역수에 까시고 그 진수의 속미분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뒤에 거는 뭐 단순 2차 함수니까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a의 x. 자, 미분해서 이제 0대는 뭐 부호 이런 거 지금 체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좀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분의 10ax 마이너스 a제곱 x3승 마이너스 abx. 여기서 ab가 지금 양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항상 이제 양수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저 분자의 부호만 의식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x3승 그 다음 플러스 10ax 그 다음 빼기 abx 이런 식으로 뭐 내림차순으로 좀 적당히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10a-ab의 x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제 미분했을 때 이제 0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이거를 마이너스 a제곱의 x로 한번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보시면은 x 빼기 a제곱 분의 10a-ab. 물론 여기서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분까지 시키시면은 a분의 10-b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는 가능하시겠죠. 여기 참 x 제곱이죠. 이러면은 확실하게 지금 미분해서 0 되는 게 x는 0이 하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해지는 게 x 제곱이 이제 a분의 10-b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또 다른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음수라면은 더 이상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0이라면은 지금 0만 3중근을 찍은 거고, 이게 이제 양수라면은 뭐 풀마 루트가 더 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건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보시면은 이 gx는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게 어차피 다 제곱이 되면서 처음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 gx는 지금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증감표를 그릴 때 반틈만 그리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gx의 반틈만 바로 한번 그래프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극소. 그러면 g0이 얼마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g0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ln b-10분의 b-1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이 결과가 이제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호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b는 자연수입니다. 이거 만약에 b에 1 들어가게 되면은 0, 0, g0은 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b가 1인 경우는 딱 gx가 이제 이렇게 0,0을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b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lnb가 크냐 10분의 b-1이 크냐, 얘도 똑같이 로그로 바꿔주시면은 ln 2의 10분의 b-1승이죠. 그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어차피 둘 다 밑이 지금 자연수, 물론 1보다 크죠 지금 b도. 그럼 밑이 1보다 다 큰 지금 양수인 그런 밑들이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이 10승을 하시면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b에 2가 들어가면 얘는 벌써 1024고 얘는 2에 1승 2점 얼마밖에 안 되죠. 이쪽이 훨씬 크고. 근데 이게 지금 b가 3, 4, 5가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은 값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야는 생각보다 이제 천천히 커지게 되죠. 이게 그냥 2점 얼마를 몇 번 곱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훨씬 큰 숫자들이 이제 곱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둘의 지수가 비슷해지는 시점까지, 예를 들면 이제 b가 11인 게 들어간다. 그러면 11의 10승이고 2의 10승인데 똑같이 10승이니까 이제 그때는 밑을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때까지도 이쪽이 클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숫자가 이제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가 10승보다 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밑이 지금 이 b가 2보다는 클지라도 얘가 곱한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나중에는 얘를 또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B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0에서는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B가 1인 경우로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다 이제 점을 찍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B가 뭐 2라든지 아까 가볍게 살펴봤던 한 11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양수를 찍으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는 항상 G0은 0 아니면 양수 쪽에 이제 찍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극소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극대 극소가 더 있을지 없을지는 얘한테 달린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극한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때 결국 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gx는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ln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이거는 로그 함수에서의 무한대 꼴이고 이거는 당함수에서 무한대 꼴입니다. 같은 무한대끼리 안에서도 이게 더 빠른 무한대, 강한 무한대가 있죠. 로그보다는 당 쪽이 더 강한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 둘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처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분명히 0에서 극소를 찍으면서 한동안 증가하는 패턴이 보일 건데, 근데 결국 나중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극대가 한 번 더 떠야 된다는 거죠. 즉 아까 극대 극소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 녀석이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려면은 a분의 10-b가 이제 양수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a가 자연수, 양수기 때문에 결국은 10-b가 양수다. 즉 b는 1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 있죠. 못해도 b가 11이 될 때까지는 항상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를 찍게 된다고. 근데 어차피 b의 범위는 이제 10까지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b가 1인 경우에는 딱 g0은 0인데 b가 2부터 이 주어져 있는 범위 9 정도까지 해서는 항상 g0은 양수로 이제 값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gx 그림은 크게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b가 1인 경우와 이제 b가 2부터 9까지인 경우, b가 1인 경우와 b가 2에서 9까지인 경우, 뭐가 다른 거냐? b가 1일 때는 g0이 딱 0을 찍게 되고 2부터 9까지에서는 이제 g0이 양수로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이미 확인이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대 한 번 더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 물론 우함수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똑같이 대칭식으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이제 극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극대 극소를 가지는 이 자리가 요거 여기다 루트 씌운가? 루트 a분의 10-b겠죠. 자, 근데 우리가 결국 다뤄야 되는 거는 절대값 gx 그래프니까 여기다 이제 절대값 처리했는 그래프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제 절대값 gx 그래프까지 다 구해놨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절대값 gx가 y는 절대값 gt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제 ht인데, 이 절대값 gt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 꺾여져 있는 이 그래프 상에서 내가 어떤 x에 t를 대입했을 때 그 y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t가 여기로 잡혔다라면 지금 요 높이가 절대값 gt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랑 이 절대값 gx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런 함수가 지금 ht다. 근데 마지막 나조건, 그 ht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7군데다. 불연속인 k의 개수가 7개.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지금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교점 개수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 같으면은 이런 데서 가로선 그리면 계속 교점이 2개예요. 그러다가 요 극대 라인이 오면은 4개가 됐다가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6개로 바뀌게 되죠. 그럼 뭔가 요런 데서 이제 불연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계속 6개로 잘 가다가 또 요 높이에서 이제 개수가 또 확 바뀌죠. 그래서 높이로만 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교점 개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즉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 극대 라인에서 한 번 있고, 여기 극소 라인에서 한 번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또 다른 극소 라인에서 한 번 또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t를 넣었을 때 그 높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이들이 나올 수 있는 x좌표들이 요렇게 7개가 있습니다. 즉 나의 설명대로 불연속을 만들게 되는 t가 정확하게 7개가 잡힌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높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점들의 x좌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포착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얘는 뭔가 불연속인 K가 11개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이제 첫 번째 그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B는 1. 그래서 이제 fx는 ax제곱 더하기 1. 자, 마지막 조건. 0부터 a까지 2x승 곱하기 이제 fx. 즉, ax제곱 플러스 1이겠죠. 이걸 이제 정적분을 진행을 하자. 자, 일단은 전개를 하시면 0부터 a까지, 자, a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x승 dx, 그 다음 더하기 0부터 a까지 이제 2x승 dx. 자, a 곱하기 이제 요거, 얘는 부분적분 대상이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수를 적분 대상자로, 이제 다항을 미분 대상자로.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제 2x승, 미분하면은 2x. 그래서 uv x제곱 곱하기 2x승 빼기 인테그랄, 이제 얘네들이 곱한 거 2 곱하기 x 곱하기 2x승 dx. 물론 이제 정적분이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a부터 0까지 범위 처리하시고, 얘도 0부터 a까지 이제 구간 넣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a제곱 곱하기 2의 a승, a제곱 곱하기 2의 a승, 그 다음 빼기 0이죠. 그 다음 빼기 이제 2 곱하기 요 정적분 한 번 더. 괄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 적분하면 2x승인데 a 놓고 0 놓고 빼시면은 플러스 2의 a승 빼기 1. 자, 근데 얘가 또 그거죠. 이제 또 부분적분 대상자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분적분을 2번 땡겨야 되는 건데, 그 사선으로 하시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그걸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좀 또 전개를 하시면 a 3승 곱하기 2의 a승, 그 다음 마이너스 2a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 곱하기 2x승 dx, 그 다음 더하기 2의 a승 빼기 1. 자, 얘 가지고 한 번 더 부분적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 3승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2a 곱하기, 자, 또 uv 설정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지수를 또 적분, 다항을 미분. 그래서 2x승 그리고 1. 자, uv x 곱하기 2x승, 여기다가 a 놓고 0 놓고 뺀 거,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얘네들이 곱한 거. 자, 이걸 진행하시게 되면 이거는 또 a가 들어가게 되면은 a 곱하기 2의 a승이고, 0 들어가면 0이죠. 그 다음 빼기, 얘가 또 적분하면은 그냥 이제 2의 a승 빼기 1이겠죠. 그래서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의 a승 더하기 1. 그리고 뒤에 플러스 2의 a승 빼기 1. 자, 이것들을 쭉 전개하시면 약간 동류한 개념, 2의 a승이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모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a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1 곱하기 2a승, 요렇게 이제 한 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a승 없는 것들 마이너스 2a 빼기,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자, 근데 그 결과가 m 곱하기 2의 a승 빼기 19가 나왔답니다. 자, 지금 m도 자연수고 a도 자연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식이 같아지려면 요 2의 a승이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끼리 같아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가 9라고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러면 2의 a승이 있는 부분은 또 자기들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 계산했는 게 이제 m이겠죠. 그래서 m은 9의 3승, 즉 729 빼기 9의 제곱 곱하기 2, 162 더하기 2a 18 플러스 1. 그래서 계산하시면 576이 나와지겠습니다.